안녕하세요. 김진세 선생님,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어서 다시 한번 또 방송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의 시선 김진세입니다. 예, 선생님, 강남 또 이제 주요 지역에서 네, 그렇게 교육에 몸담으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선생님? 저 한 17년, 18년 된 것 같습니다. 20년 가깝게 되신 거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스카이캐슬 보시면서 네, 예전에 만났던 아이들 부모님들도 좀 언뜻 기억나실 것 같으세요. 아우, 네, 머릿속에 지나가시는 분들 뭐 많이 계시죠. 특히나 좀 기억에 나시는 상황이나 네, 해프닝 이런 게 좀 있으신가요? 실제 지금 입시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몇 가지 도움될 만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5학년 때 예. 두 학생이 같이 온 거예요. 예. 그래서 두 학생이 같이 와서 한 학생은 5학년 때 5학년 진도를 시작을 했고요. 예. 소위 말해서 우리가 선행은 금지하고 있지만 일부 학부모님들은 또 희망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어디서 따로 과외를 받고 오셨는지 5학년 학생은 또 하나의 5학년 학생은 중학교 1학년 진도를 나가겠다라고 여기를 좀 가르쳐 달라. 그래서 여기부터 가르쳐 달라 그러고 계속 요청하신 학부모님이 계셨는데 그 끝이 어떻게 됐느냐? 5학년 때 5학년 진도를 시작했던 학생은 중학교 3학년 때 수능 영어 수학을 다 맞았어요. 중3 때 수능에 수학 영어를 다 맞았어요. 다 맞았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아이가 꼼꼼하고 차근차근 설계에 맞게 공부를 자기 역량에 맞게 잘 준비해서 자기 능력도 좋았고 그래서 중3 때 영어 수학 수능을 다 맞았는데 그 중학교 1학년 과정을 요청하셨던 학부모님의 그 자제분은 똑같이 4년 후 그렇죠. 똑같이 중3 때 중3 거 하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중1 때 중1 과정만 한 7번을 반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처음부터 설계와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 그리고 우리 아이에 대한 정확한 지금 포지셔닝이 어디쯤에 위치하는지를 모르고 시류가 이러니 그냥 남 따라가듯이 나도 같이 부안해동하게 되면 결국 아이가 받쳐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망가지게 된다. 그러니까 부모의 과도한 욕심과 아이의 역량의 이 갭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그런 지금 설계는 올바른 설계 같지가 않다. 그래서 제가 한번 칼럼에 쓴 적도 있는데요. 우리 아이랑 같이 그 과천 경마공원에 놀러 간 적이 있어요. 근데 딸아이가 아빠 말들이 아파 그러는 거예요. 왜 아프니? 라고 물어봤더니 말들이 하도 아파서 전부 다 안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대를 한 게 앞을 보지 말라고 그냥 가린 게 아니라 옆을 가려주는 소위 이 명칭이 차안대라고 하는 건데 앞만 보고 달려가라. 더 빨리 뛰어라. 라고 하는 의미의 차안대인데 가끔 우리 엄마들이 또는 주변에서 이걸 다 띄워버려요. 그래서 옆에 아이들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지. 옆 좀 봐라. 아, 차 한 대는 아이들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이 하셔야겠네요. 부모님도 해야 되고요. 아이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은 조금 주변을 봐도 되잖아요. 부모님들이 하셔야 돼요. 너무나 이제 경쟁 중심이다 보니까. 아니군요. 그 부모님들께서 너무 앞만 보시면 또 위험하네요. 네. 근데 우리 아이들의 그 차 한 대를 해주셔서 앞만 보고서 어제보다 오늘 혹은 이번 달보다 다음 달이 더 나을 수 있도록 정진할 수 있도록 차 한 대 하나쯤은 착용해 주셔야 되는데 이거 떼어주면 안 돼요 절대. 발음을 잘못하시니까 차 한 대처럼 차 한 대씩 해주시면 더 좋고요. 차 안 대입니다. 네. 그래서 차 한 대를 떼어주지 마시고 그러니까 경쟁 중심의 교육보다는 성장 중심의 교육으로 포커스를 맞추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과거에는 등장하는 이제 해나 같이 잘 사는 집에 서울로 유학 온 명문대생들이 같은 집에서 지내면서 입주과외 선생을 했잖아요. 자, 요즘도 그런 입주과외가 있나요? 아니면은 그게 코디로 옮겨갔다라고 봐야 되나요? 네,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입주과외라고 부르던 아니면 코디네이터라고 부르던 관계없이 학생을 총괄하는 그 매니저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충분히 지금 계시고요. 네, 일반적인 형상은 아니겠지만 예를 들면 뭐 소득 수준이 뭐 하고 싶지만 지금 상황이 되지 못해서 그냥 학원을 다니는 것도 벅찬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나는 더 여유가 있어서 전문적인 교과 학원들을 다니면서 그것을 전체 통틀어 가지고서 관리해 주시는
뭐 아까 말씀하셨던 코디네이팅. 코디네이터나 예. 과거에는 뭐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겠죠. 네. 예. 자, 극초반에 이제 서울대 의대에 합격한 선배의 포트폴리오를 얻기 위해서 그 주변에 어머님들이 파티도 열고 갖은 노력으로 마음을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맞아요. 합격한 선배의 포트폴리오 또는 스펙 이런 게 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완전히 동일하게 갈 수는 없죠. 아이의 상황이 선배와 내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데 특목고나 일부 학교 같은 경우에 선배의 동아리나 그다음에 뭐 과에 그러니까 과별로 그 후배들에게 학업 노하우를 갖다 전수해 주는 것은 학교의 문화로 좀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내에서도. 네. 그래서 선배가 어떻게 좋은 대학을 입학하게 되었는지 공부하는 과정들이라든지 그 결과물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받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보나 만약에 그냥 노트를 가지고서 베껴서 똑같은 문제가 출제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또 좋은 학교일수록 또 나름대로 학교 내에서 명문 동아리들이 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그 동아리들은 이제 대물림 되어지는 이런 모습들도 좀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네, 그래서 완벽하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선배가 했던 방식이 나에게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하더라도 그 입학사정관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그것을 같은 상황으로 볼 수 있느냐는 별도의 문제겠죠. 하지만 어쨌든 성공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테니까 동아리를 통해서 혹은 선배와 후배를 이어주는 여러 가지 교내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보통은 멘토링이나 이런 그렇죠. 멘토와 멘티 같은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선배들이 들려주는 강연 시간도 또 별도로 마련이 되고요. 진학한 선배들이 학교 방문해서. 맞아요. 서울대 합격한 선배들이 오기도 하고 그 외에 또 다른 학교 선배들이 와서 전공마다 맞아요. 소개해 주시고. 그게 고등학교 진학한 선배가 중학교에 오기도 하고요. 그렇죠. 대학교 진학한 선배가 자기 출신 고등학교에 와서 그런 강연들이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과장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유사하게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실제 현장의 모습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알아도 따라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하는 것이 똑같은 평가를 만들어내 기대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학생의 상황이 성적도 다를 거고요. 그다음에 학생이 희망하는 전공도 다를 거고요. 역량도 다르기 때문에 그 선배 했던 거 똑같이 한다라고 해서 학생부의 결과물이 똑같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은 이제 참고하기에는 충분한 의미가 있다. 그럼요. 자, 또 이런 장면도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과 함께 자녀들이 함께 독서 토론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좀 재밌는 장면들도 많이 그려지고 있는데 한 학생의 아버지가 이제 로스쿨 교수로 독서 토론을 이끄시는데 장면에서는 서울대 자소서 4번을 언급하면서 이제 독서 토론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대박이죠. 독서 토론이 실제 입시에서 어느 정도까지 좀 중요한가요? 실제 독서의 중요성은 계속 강조되어 왔고요. 원래 고입 같은 경우에는 자소서에 쓰기로 했던 독서가 그러니까 자소서에 쓰기로 했던 독서가 실제 몇 년 전에 학생부로 아예 들어와 버렸죠. 독서 이력 관리란이라고 그래서 독서 활동 내역을 갖다가 쓰는 독서 항목 자체가 있었어요. 물론 이제부터 앞으로는 이제 이것도 좀 바뀌어서 다른 영역에서 녹여내기는 할 거예요. 독서가 없어진 것은 독서의 중요성이 희석되어서가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서 외부에서 컨설팅 받아서 이걸 또 만들어지는 독서가 되다 보니까 없어지기는 하는데 학생이 독서를 했는데 감상을 선생님이 적으셔야 되는 상당히 신기한 광경 때문에 네, 신기한 광경도 있고 외부에서 컨설팅을 받다 보면 야 가서 내일 반장해와 이건 반장 못 해오잖아요. 근데 독서 감상문 써와라고 하는 거는 선생님이 사전에 외부 기관에서 한번 이걸 갖다가 스캔을 해서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선생님의 코멘트도 한번 넣어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외부에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항목이다 보니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학생부 양식이 조금 바뀌기는 했지만 실제 정부에서 얘기하는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글 교육, 독서 교육이 점점 강화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가 학교의 웬만한 국어 과목과 관련한 학교 교내 활동 안에는 이미 독서 토론이 거의 대부분 지금 정착하고 있는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굳이 여기 드라마에서 언급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초중고 전반에 걸쳐서 독서의 중요성과 그다음에 토론의 중요성
강조되고 있고 활동 내역도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물론 학교별로 봤을 때 자기소개서에다가 쓰게 되는 1, 2, 3번의 공통질문 문항 외에 4번의 대학교별 자유질문 문항 안에서 서울대가 유독 독서와 관련한 활동을 강조하고 있기는 합니다. 예, 그만큼 독서가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 지금 이 방송 들으시면서 만약에 우리 아이는 그럼 어떤 독서를 시켜줘야 됩니까? 라고 잘 모르신다라면 경기도교육청 추천도서 목록 이렇게 검색하시면 혹은 서울대학교 추천도서 목록 이렇게 검색하시면 충분히 전공별로 학년별로 찾아보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관심이 가는 도서를 이제 우선적으로 읽는 것, 네, 추천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 일을 하면서 또는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면서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면은 유독 그 최근에 눈에 많이 띄는 광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독서실 부스 광고입니다. 이게 그 맞춤형 광고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건지 제 컴퓨터에서는 이 독서실 부스 광고가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교 1등 하는 학생 방이 마련해 주잖아요. 그리고 또 코디가 집에 방문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000 켈빈의 조도를 맞춰라. 이 장면을 아주 인상 깊게 보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하는 환경, 이게 어느 정도는 학습에 좀 중요하고 영향을 미칠까요? 공부하는 환경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제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데 검색을 해서 논문을 발췌를 하다 보니까 가장 최적화된 조도가 얼마고 공부가 가장 잘 되는 시간이 언제며 습도는 어떻고 온도가 어떻고 이런 것들이 암기는 어떻게 해야 되고 맞아요.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걸 최적화시켜주면 우리 아이 공부가 더 잘 될 거냐라고 하는 끝에 엄마가 에라 모르겠다. 다 갖추어주기 힘드니까 그냥 가두어 놓고 잠가버리자라고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사도세자의 그 뒤주 독서실이 나온 거예요. 그냥 밖에서 걸어 잠그는 소위 독방 같은 거죠. 그래서 걸어놓고 공부 끝날 때까지 나오지 마. 이거 실제 팔렸다가 논란이 돼가지고서 지금 판매를 철회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학생들이 공부가 잘 되는 뭐 시간대라든지 학생의 성향에 따라서 공부가 가장 잘 되는 장소, 형태는 저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건 좀 존중해 줄 필요가 있고요. 시중에 요즘에 스터디 카페들이 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터디 카페가 지금 성행하는 독서실 맞아요. 거기 보면 과거에처럼 그냥 규격화된 그냥 꽉 막힌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공간 속에서 가장 공부가 잘 되는 공간이 상당히 다양하더라고요, 보니까. 맞아요. 아이들별로 저 같은 경우는 넓은 책상에 약간의 음악이 있고 그다음 백색 소음이라고 요즘 얘기하죠. 그다음에 좀 창문도 열어서 좀 환기가 좀 잘 되는 이런 공간에서 공부가 잘 되지 여럿이 같이 공부를 하게 되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별로 공부가 잘 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공간과 시간들에 대해서는 부모님들께서 존중해 주시고 거기에 맞춰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 수능 만점자나 고득점자 학생들 이런 경우들을 보면은 그 수능에 완전히 최적화되어진 방식의 학습을 한 학생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변수가 크게, 그러니까 조금 더 난이도도 어렵게 공부를 한다거나 공부하는 환경 자체도 학생이 조금 과하게 표현한다면 극복을 할 만한 이런 상황까지 조금 미리 그것에 맞춰서 좀 준비했던 학생들이 실제 결과가 더 좋은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최적화되어진 학습 환경보다는 경우에 따라서는 학생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환경이 경우에 따라서는 제공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 그렇게 극상위권 학생들은 자기만의 공부하는 노하우가 다 체계화되어 있고 정형화되어 있어요. 나름 노하우가 체화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차상위 계층 혹은 차차상위 계층들을 위해서 옆에서 보조적인 수단, 그러니까 선생님이 됐던 학원이 됐던 아니면 그 외의 기관들이 됐던 이런 주변에 아웃소싱할 만한 외부의 업체들이 학생들을 좀 잡아주는 역할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이태란 씨가 연기하는 우주 어머니 그리고 염정아 씨가 연기하는 예서 어머니. 자, 자녀 교육 측면에서 평가고 손을 들어드린다라면은 어떤 어머님의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어떤 엄마가 어떤 학습 방법이 훨씬 더 우수하다라고 하기보다는 학습에 영향을 여러 가지 요소들이 미치죠. 그런데 그 중에서 아이나 부모의 그 성향과
그것에 대한 요즘에 유행하는 말로 케미가 중요한데 이걸 어떻게 조합하느냐. 아이가 만약에 의지가 없는데 그래도 해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엄마가 좀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결국은 이것에 대한 방법론적인 측면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아이가 스스로 잘 알아서 하는데 엄마가 과도하게 개입을 하게 되면 소위 말해서 잔소리라고 생각해서 네. 튕겨나갈 수도 있는 거죠. 네. 둘 간의 적절한 조화가 가장 네.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저는 조금 불편한 게 제가 만나는 뭐 우수한 학생들 그 친구들은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은 상당히 저도 이제 그 참고를 할 만한 좋은 인성들을 많이 갖추고 있거든요. 근데 맞아요. 예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점차적으로 그 어긋난 왜곡되어진 이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줘서 좀 안타까운 모습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이 좋으면 나머지가 미화되는 사회적 풍토도 조금 개선되어야 될 문제인 거고 예. 쟤는 괜찮아 공부를 잘하니까 예. 그래도 1등이잖아. 이런 것들은 사실 왜곡된 풍경이라고 예. 볼 수 있는 실제로 거죠. 그런 캐릭터는 별로 없잖아요. 예. 그렇죠. 예. 매우 이기적이면서 그렇게 이제 항상 수익권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 맞아요. 대부분 잘하는 학생들 혹은 일반적인 학생들은 성격이 그렇게 예. 뭐 모질거나 그러지는 않죠. 예. 사실 뭐 또 그 반대의 경우라고 해서 성적이 좋지 않다고 해서 또 인성이 심각하게 문제가 있거나 그렇지도 않고요. 그럼요. 네. 예. 자, 인성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학원 쉬는 시간에 인근 편의점에서 학생들이 도둑질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극중 어머님은 과도한 학습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놀이처럼 표현을 합니다. 실제 이런 장면이 좀 있는지요, 선생님? 댓글을 좀 봤어요. 댓글을 봤더니 이런 장면이 저희 동네에 저희 어떤 아이도 있었어요라고 하는 뭐 저희 무슨 동네예요, 무슨 동 네. 무슨 동 이러면서 댓글들이 올라오는 걸 좀 봤는데 잘못된 학력지상주의의 단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아니 아이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 비도덕적인데 이게 성적을 유지할 수 있다라면 거기다 대고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엄마 그리고 그 놀이처럼, 주변 사람들이 함구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다른 학생들이 하는 거에 비해서 비교적 순화하거나 미화해서 그것을 갖다가 평가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은 굉장히 불편할 수 있고요. 어쨌든 공부를 왜 잘해야 되느냐.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성공하는 아이의 모습의 미래를 그려봤을 때 지금 교정은 못하더라도 이러한 내용들을 예방은 못하더라도 이런 결과를 보여준 아이들을 훈계할 수 있는 부모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상식적이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많은 시청자들이 저희 얘기에 혹시 공감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누구나 살고 싶어 하지만 누구나 살 수는 없는 스카이캐슬이라고 그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동네가 유사하게나마 실제 존재하나요? 네. 동네가 따로 존재한다기보다 물론 지금 스카이캐슬 안에는 대치동이라고 명명을 해서 나오기는 하는데 물론 대치동의 일부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동네가 따로 존재한다기보다 그런 희망을 우리 아이를 위해서 조금 더 나은 교육 환경, 조금 더 체계적인 인프라를 구축해주고 싶은 부모의 욕심들이 그런 욕심들을 현실화할 수 있는 계층은 존재한다라고 보고요. 좀 비슷한 게 있지 않나요? 대치동은 인구 분포나 인구 규모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거주하는 인구보다 4배나 많은 인구가 대치동을 입성하고 이미 떠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여기는 살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가 노년까지 노후를 준비하는 공간이 아니라 여기는 입시를 위한 공간이다 보니 그런 것들이 주변 아까 말씀하셨던 서초라든지 압구정 청담과 같은 주변 지역들하고는 조금 특징적으로 다르다. 다른 특징이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렇게 교육에 대한 열망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현실화할 수 있는 계층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합니다. 네. 자, 극 중에 이제 강예서의 동생 강예빈은 언니만큼이나 두뇌도 명석하고 뛰어난데 이제 상당히 반항아적인 기질을 보여주면서 아웃사이더를 좀 자처합니다. 그래서 모습을 보면 꿈도 없고 장래 희망도 없으며 성적도 중위권이라서 부모님께는 이제 골칫덩이 미운 오리 새끼 같이 좀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 목표가 없는 학생들 많잖아요.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될까요?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교육의 다원화, 다양화
유연화 이런 것들이 실제 공교육 내에서 많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국의 수백만 명의 학생들을 국영수과사라고 하는 몇 개의 과목으로 1등부터 꼴찌까지 나열하는 이 방법으로는 모두가 다 주인공이 되기는 너무나 어려워요. 반에서 중간이야. 내가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소질이 없어서 반에서 중간인 아이도 분명히 자기 나름대로의 예쁜 색깔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예. 캐릭터가 있을 수 있을 텐데 이것을 존중받으려고 한다면 평가하는 방식도 예. 대단히 다양화되어야 된다라는 예. 생각이 하나 들고요. 예. 동기부여가 안 되어 있는 학생들은 일단 방향을 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열심히 하는 것과 방향을 정하는 것은 조금 다르거든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맞지 않는 옷을 입게 되면 결국에 학생이 계속해서 동력을 상실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예.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잘하는지 그래서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학창시절에 파악하는 것이 지금 당장 수학, 영어, 국어를 한 점 올리는 것보다 훨씬 더 우선순위 되어야 되는 전제 조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모든 학생을 넘버원이 되게 만들지 말고 유일한 온리원이 될 수 있게 교육하자. 그리고 그 내신의 성취평가제의 중요성 이런 부분도 같이 언급을 해주신 것 같으세요. 예. 네. 자, 워낙 화제성이 높은 드라마를 다루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몇 가지 질문 말고도 전하고 싶으셨던 말씀 좀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인사랑 함께 그 전하시고 싶으셨던 말씀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아이에게 집중하시면 우리 아이가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아이는 어떤 인생과 어떤 직업관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일단 모든 첫 출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민을 지금 겨울방학 기간이잖아요. 그냥 단순히 직업체험관 몇 군데 유명한 곳 뭐 키 땡땡 뭐 아니면 잡 땡땡 이런 데 가보셔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아이랑 심층적으로 한번 생각하시고 논의하시는 게 이번 겨울방학에 정말 중요한 숙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이 결정이 되었다라면 큰 그림 안에서 우리 아이가 실천해야 될 세부적인 계획들이 어떻게 있어야 되는지가 두 번째 실행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남이 하는 거 보게 되면 너무 힘들어요. 내가 항상 열악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집중하고 성장하는 방법을 찾아나가는 게 오늘 청취자들 분들께 드릴 수 있는 저만의 조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 경우는 이제 드라마를 보면서 아쉬웠던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의 고통도 사실이었다는 점입니다. 즐겁게 경쟁하고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지나친 상황에 의해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는 아이들의 모습도 그려져 있습니다. 물론 축복받을 만한 수고와 노력이지만 아이들의 편에 선 부모님들의 보다 세심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는 2020년 대입 캐릭터 주제로 주말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